네, 안녕하십니까. 아나운서 용경빈입니다. 교육부가 주최하고 한국교육개발원이 주관한 2017 학교 급식 모범 사례 공모전에서 서울 잠현 초등학교가 콜라보레이션 식생활 잠현 교육이라는 주제로 식생활 교육의 사례를 응모해 전국 최우수 학교로 선정됐다고 하는군요. 자, 이 콜라보레이션 식생활이 과연 어떤 급식을 말하는 건지 궁금해지지 않으세요? 그래서 저희가 직접 찾아가 봤습니다. 콜라보레이션 자면 식생활 교육에는 채소 교육, 텃밭 교육, 텃논 그리고 마지막으로 장독대 교육이 있는데 이 교육 네 가지를 통합해서 운영하면서 제가 콜라보레이션이라고 이름을 지어 운영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학교 급식은 학교운영위원회 심의사항으로 초중등교육법 제32조 1에 제시되어 있습니다. 또한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60조 2에 의하면 학교급식소위원회가 반드시 운영돼야 하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학교급식과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에 관한 것들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학교 급식은 여성의 사회 참여 확대 등 사회 경제적 여건 변화 및 학생 복리 증진에 대한 요구가 증가되면서 2003년부터 초, 중, 고등학교에서 전면적으로 실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요자 중심의 급식 운영과 맛있는 학교 급식 제공을 위해 학교 급식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학교운영위원회 심의 또는 자문을 거치도록 되어 있죠. 학교 급식은 초, 중, 고, 특수학교 전 학년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시설이나 설비 규모 등 급식 여건에 따라 대상 학년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또 학교 급식은 수업일의 점심시간에 학교급식법 제11조 제2항에 따른 영양관리 기준에 맞는 주식과 부식 등을 제공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하지만 필요시에는 심의나 자문을 거쳐 급식 횟수 및 시간 등을 따로 정하여 실시할 수 있죠. 그리고 학교 급식은 학생의 발육과 건강에 필요한 영양을 충족할 수 있으며 올바른 식생활 습관 형성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식품으로 구성되어 있어야 합니다. 학교 급식의 식단은 학교급식법 제11조 제1항의 기준을 고려하면서 작성해야 합니다. 먼저 전통 식문화의 계승 발전을 고려해야 하고 곡류 및 전분류, 채소류 및 과일류, 어육류 및 콩류, 우유 및 유제품 등 다양한 종류의 식품을 사용할 것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또 염분이나 유지류, 단순 당류 또는 식품 첨가물 등을 과다하게 사용하지 않고 가급적 자연식품과 계절식품을 사용하면서 다양한 조리 방법을 활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학교 급식은 우리 아이들의 건강과 바로 직결되는 것으로 학교운영위원회보다 꼼꼼한 심의 또는 자문과 진행 상황을 수시로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먼저 학교 급식 운영 방식, 급식 대상, 급식 횟수, 급식 시간 및 구체적 영양 기준 등에 관한 사항을 살펴봐야 하는데요. 그중에서 학교 급식의 운영 방식을 잠깐 살펴보면 학교 급식은 학교장이 직접 관리, 운영하는 직영급식이 원칙입니다. 하지만 학교의 여건에 따라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일정한 요건을 갖춘 자에게 학교 급식에 관한 업무를 위탁하여 행하게 할 수 있죠. 다만 식재료의 선정 및 구매, 검수에 관한 업무는 학교 급식 여건상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위탁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고 의무교육기관에서 업무 위탁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관할교육청의 승인을 얻어야 하죠. 학교운영위원회는 학교 급식 운영 계획 및 예산과 결산에 관한 사항도 살펴봐야 하는데요. 학교장이 매 학년도 시작 전까지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나 자문을 거쳐 학교 급식 운영 계획을 수립하고 그 이행 상황을 연 1회 이상 학교운영위원회에 보고하면 학교운영위원회는 학교 급식 경비에 대한 보호자의 부담이 줄도록 학교 급식비의 회계 관련 예산 및 결산에 대한 구체적인 내역을 심의해야 합니다. 그리고 학교운영위원회는 식재료의 원산지, 품질 등급,
그 밖에 구체적인 품질 기준 및 완제품 사용 승인에 관한 사항도 살펴봐야 하는데요. 학교급식법 시행규칙 제4조 관련 별표 2에서 정한 학교급식 식재료의 품질 관리 기준은 이 식재료의 최저 기준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따라서 학교에서 실제로 사용될 식재료의 품질이 최저 기준 이상인지에 대해서도 심의해야 합니다. 각 지역교육청에서는 교육 비리를 근절하고 식재료의 품질과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비대면 전자계약이나 공동구매, 학교급식지원센터, 그리고 생산자 단체 직거래 등을 적극 권장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식재료 공급 업체를 선정할 때에도 학교운영위원회는 업체가 갖춰야 할 조건 등의 선정 기준을 정하고 필요시에는 식재료 납품이나 입찰 참가 자격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학교 급식 식재료를 조달할 때는 조달청과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등을 통해 제한적, 최저가 방식으로 구매하는 것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학교운영위원회는 업체 선정 등을 담당하지는 않지만 입찰 공고서 작성 단계에서 이상이 없는지 여부 등을 심의해야 합니다. 학교 급식은 원가 분석 등을 통해 식품비, 급식 운영비를 결정하되 식품비는 보호자가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그리고 급식 운영비는 당해 학교의 설립 및 경영자가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보호자가 그 경비의 일부를 부담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학부모 부담 경비 관련 사항을 심의할 경우 학부모의 의견을 사전에 수렴해야 합니다. 그리고 급식비 지원 대상자를 선정하는 경우에도 저소득층, 도서벽지, 농어촌 지역 학교의 학생 등에 대한 급식비 지원 계획과 절차 등에 대하여 심의를 거친 후에 학교장이 급식비 지원 대상자를 선정해야 하죠. 또한 식재료 검수, 모니터링, 학교 급식 소위원회 활동 등 학교 급식의 질 향상과 만족도를 높이기 위한 보호자의 참여와 지원 방법에 대해서도 심의를 거쳐야 하죠. 우유 급식은 학생과 학부모의 의견 수렴과 학교 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실시 여부를 결정해야 하고 그리고 그 밖에 학교의 장이 학교 급식 운영에 관하여 중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에 대해서도 심의를 거쳐야 합니다. 학교는 학교운영위원회에 학교급식소위원회를 설치 운영하여 학교급식의 위생과 안전관리 그리고 질을 높이는 데 노력해야 합니다. 학교급식소위원회는 학교급식에 관하여 심의나 자문하도록 요구한 사항에 대해서 실무를 검토한 후 본회의에 보고해야 합니다. 그리고 급식 현장을 점검하는 등 안전하고 양질의 급식을 위한 모니터링과 개선안을 제시해야 하죠. 하지만 소위원회 위원은 본회의에서의 표결권은 없습니다. 학교급식 소위원회는 급식 운영 개선을 위한 조사활동 및 사전 검토를 하고 학교 급식 점검단과 관계기관 합동 점검 시 동행하면서 식재료 납품업체를 점검하는 데 참여합니다. 그리고 식재료 검수, 조리 과정, 배식 등에 관한 사항을 모니터링하면서 점검해야 하고 급식비 책정과 급식비 집행 내역 등에 관해서도 검토해야 하죠. 또한 기타 학교운영위원회에서 급식소위원회로 위임한 급식 관련 사항에 대해서도 이행해야 합니다. 이번에는 학교 급식에 대한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 절차를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심의 전에 영양교사는 학생, 학부모, 교직원에 대한 의견 수렴과 전년도 급식 운영 실태 분석, 전문가 자문 등을 거쳐 관계 법령 또는 지침 등에 근거하여 학교급식 운영 계획안을 작성합니다. 그리고 학교급식 소위원회의 실무 검토를 거친 후 학교운영위원회에 제출합니다. 그러면 학교운영위원회는 학교급식 소위원회에서 검토한 내용에 대하여 보고를 받은 후 학교급식 세부 운영 계획안에 대한 자료를 검토합니다. 그리고 학교급식 소위원회에서 실무 검토한 내용을 존중하면서 심의 후 학교장에게 심의 의견서를 제출하게 되죠. 학교장은 학교운영위원회에서 심의한 결과를 존중하며 최종 학교급식 운영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게 됩니다.
그리고 학교장은 연 2회 이상 학교 운영위원회에 이행 상황을 보고하게 됩니다. 네, 여러분 혹시 3,000원의 기적이라는 말 들어보셨습니까? 네, 경북 안동 길원여고의 급식 사진이 SNS에서 회자가 되면서 1인당 급식 예산 2,900원에서 전혀 예상치 못한 화려한 급식 메뉴가 나온 것을 비유하여 이 3,000원의 기적이란 말이 생겨났다고 하는군요. 그저 아이들이 행복하게 급식을 먹었으면 하는 바람이 만들어낸 3,000원의 기적. 우리에게 많은 것을 시사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앵커 브리핑이었습니다.